안녕하세요. 주아의 글소리지기입니다. 오늘 글은 북인에서 발행한 한복용 작가님의 수필집 지중해의 여름에 수록된 미련한 완주 소개합니다. 미련한 완주 한복용. 마라톤을 시작하고 2년쯤 되던 해였다. 웬만한 거리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기록을 어느 정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초보자들이 시시해 보이기도 했고 건강한 몸과 날렵함을 과시할 셈으로 운동복에도 신경을 쓰던 즈음 남양주에서 대회가 열렸다.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남한강을 끼고 달리다가 팔당대교를 돌아서 들어오는 하프코스였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러너들이 준비운동에 한창이었다. 함께 참가한 동호회 회원들과 몸을 풀고 출발선 위에 섰다. 컨디션은 좋은 편이었다. 이대로라면 기록을 단축할 수도 있지 싶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이 차올랐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오버페이스를 한 것이다. 뒤로 처져서 속도를 조절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뿐이었다. 몸은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비가 올 때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곤 했다. 일부러 여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생활 속에서 가장 편안했던 때를 떠올리며 안간힘을 썼다. 반환점은 아직도 멀었는데 선두에 섰던 러너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회원이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보경씨, 얼른 달려요. 빨리 뛰고 쉬어야지. 그렇게 달려서 오늘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 반환점을 돌아 5km쯤 달렸을 때 다리에 신호가 왔다. 종아리 뒤쪽이 뭉치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의 통증이 대퇴부를 타고 나선형으로 치고 올라왔다. 한 발짝이라도 더 떼면 그대로 고꾸라질 것 같았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다. 걸으면서 다리를 주물렀다. 허사였다.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다. 내 뒤를 따라오던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나는 맨바닥에 누워 그들이 하는 대로 다리를 내맡겼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이어졌다. 어느 정도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달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더 이상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었고 결국 구급차에 올라야만 했다. 대개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곤 한다. 달리다 보면 몇 번의 고비를 만나고 포기 직전까지 가기도 한다. 수도 없이 번민해야 하고 번민의 순간을 넘겼다고 해도 또 다른 고비가 나를 시험한다. 뛰기를 포기하면 당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 순간부터 포기는 주홍글씨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인생 여정도 마라톤도 중간에 포기했다는 아쉬움이 휘 가시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어떤 결정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난 언제부턴가 글쓰기를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다. 다행히도 나는 마라톤이나 글쓰기에서 취해야 할 나의 페이스를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 준비운동을 제대로 하고 속력을 내기에 앞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 경기 전에 충분하게 연습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위나 기록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이는 나의 문학 도반이다. 같은 연도에 등단했지만 그녀는 무엇에서든 나보다 앞섰다. 외모도 내면도 글을 쓰는 재주도 늘 저만치 앞서갔다. 나는 종종 그녀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언제나 그녀는 무슨 일에서든
자신감을 잃고 있는 나를 압도하며 앞서 나갔다. 부러움만 커갈 뿐이었다. 그녀는 거침이 없었다. 자기 표현에 당당하고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확신을 가지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늘 한 발짝쯤 내 앞에 서서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얼마 안가 나와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제이는 뒤처진 나를 향해 끊임없이 손짓했다. 하지만 그녀를 따라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더딘 발걸음을 추스르는 동안 그녀는 내 시선이 닿지 않는 모퉁이를 돌고 반환점을 지나 한참을 앞서서 달려가고 있었다. 이런저런 핑계로 2년 넘게 수필쓰기와 담을 쌓고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있었다. 수필과 관련된 일에는 눈과 귀를 막았다. 의식적으로 글쓰기를 멀리 했고 시간이 나면 차라리 음악을 들었다. 꽃 일에 몰두했고 친구를 만나는 일에 치중했다. 그렇게 몸이 글쓰기를 떠나 현실 속으로 안주해 간다고 느낄 즈음 의정부에 사는 K 선생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내게 글 몇 편을 이메일로 보내라는 연락을 해왔다. 내게 글이 있기는 했던가. 글을 달란다고 내줄 수 있으려나 꾸물거리는 나를 그는 재촉했다. 나는 그에게 등단작과 발표작 그리고 오래전 써놓고 발표하지 않은 글을 보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글재주도 부족하고 글을 쓰기 위해 준비된 소양이 모자라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딱할 때가 많다. 다른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서 얼마나 위축되었던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글이란 게 각자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 아니냐고 나를 다독이고 위로해봐도 소용없었다. 그 목마름을 채워줄 만한 우물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찾던 우물을 K 선생을 통해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만났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뒤뚱거려도 그분은 재촉하지 않았다. 예전부터 나의 주법을 알고 있는 유능한 마라톤 코치처럼 간혹 발을 헛딛고 넘어져 무릎이 까지면 약을 발라줄 뿐이었다. 왜 그리 더디냐고 어쩌다 넘어졌느냐고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었다. 나는 용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나 목적지를 향해 달릴 수 있었다. 힘들 때나 오르막길을 달릴 때는 바닥을 보면 달린다. 까마득히 먼 길은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다. 그럴 때는 다 잊고 바닥을 보고 한 발씩 옮기는 것이 나만의 달리기 요령이다.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줄이되 걷거나 앉아서 쉬어서는 안 된다. 쉴 때의 달콤함은 잠시다. 힘이 들어도 쉼없이 달려야 한다. 쉬다가 다시 일어나 뛰는 일은 몇 배의 고통이 뒤따른다. 글쓰기도 그렇다. 뒤뚱거릴지언정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시원치 않은 글쓰기가 그나마 나아지긴 했지만 마라톤에서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으련다. 공부를 더 해야 한다면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습득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면 더욱 그리해야 한다. 더딘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완주 지점을 밟으려는 나를 미련한 러너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끈질기게 한 발씩 달려나가 골인선을 밟고 싶다. 지금은 무릎 부상으로 마라톤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완주 지점을 밟는 기분을 글쓰기로나마 다시 느끼고 싶다. 동료들의 응원과 관중석의 박수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싶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그 지점에 섰을 때는 나의 온몸이 규가 될 것이다. 나는 거북이 러너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달리기와 글쓰기는 마치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도 참견할 수 없으며 철저히 혼자서 힘을 내면서 가야 하는 길. 그러나 응원을 받으면 용기를 내서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저와 같이 해주신 당신 늘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